자, 그 다음 79쪽에 31번부터 33번 메밀꽃 필 무렵을 볼게요. 굉장히 필수적인 작품이죠. 중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내용을 이제 좀 꼭 아셔야 되는 작품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같진 한다는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자, 지금 요 부분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묘사, 배경 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분위기를, 서정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를 보시면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뭐냐면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건데, 맨 앞에는 허생원이 서 있고 가운데는 조선달이, 맨 뒤에는 동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렬로 외줄로 늘어서게 만든 거예요. 왜냐? 허생원의 이야기를 동이가 듣지 못하게,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생원의 이야기를 동이가 만약에 들으면 동이가 허생원이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못 듣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나와요. 소리는,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허생원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허생원과 그 성서방네 처녀와의 인연, 단 하룻밤의 인연, 그 단 하룻밤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성서방네 처녀가 그렇게 하룻밤을 허생원과 보내고 제천으로 주랭랑을 놓았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다. 그래서 허생원은 몇 번씩 이제 제천을 돌아다니면서 뒤집니다. 예. 그런데 꽁 구워 먹은 자리다. 이건 이제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다.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허생원이 장돌뱅이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봉평장은 빠지지 않고 허생원이 오거든요. 이게 다 그 성서방네 처녀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선달의 말인데, 못난 것 얻어 새끼나, 요 못난 것은 부인이에요. 부인을 뜻해요.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지. 그러나 늙음 악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자, 그래서 조선달은 이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에 와도 하직하려네. 정착의 삶을 꿈꾸고 있어요.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여간 힘들어야지.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허생원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그 성서방네 처녀.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그래서 장돌뱅이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산길을 벗어나서 큰 길로 튀어졌다. 요런 게 이제 장소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장면 전환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면 전환. 여기까지는 하나의 이야기, 요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허생원의 이야기가,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큰 길로 튀어지니까 이제 일렬로 쓸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가로로 셋이 나란히 걷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셋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허생원의 이야기를 동희가 못 들었지만 이제는 세 명이 다 이 이야기를 뭐 서로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서럽게 생각 말게. 자, 요건 뭐냐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충주집이 그 주막 여자예요. 주막 여인인데 허생원이 좋아합니다. 허생원이 관심이 있어요. 어디다 써야 이걸 쓸 수 있을까? 자, 여기다 쓸게요. 허생원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집과 동희가 술을 먹고 신나게 놀아요. 진탕 놉니다. 노는 모습을 보고 허생원이 이제 질투가 나서 동희의 뺨을 때립니다. 요게 이제 그 충주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동희가 참 착해요. 성품이 착해가지고 그 허생원의 나귀를 동네 애들이 괴롭히거든요. 그걸 동희가 와서 알려줍니다. 뺨 맞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동희가 참 착하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서럽게 생각 말게.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제가 지금 무슨 여자입니까? 이런 얘기죠. 예? 그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죠. 아, 제가 무슨 여자예요. 공부해야죠. 예,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하시죠. 아무튼 사납게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은 마음을 잃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허생원이 이런 얘기를 하자, 예? 그 성서방대 처녀 이야기를 하자 이 동희는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진 정도로 정리합시다. 네.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진 상태라 동희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이건 뭐냐면 허생원이 뺨만 때린 게 아니라 이 패드립 시전을 합니다. 에? 너도 애비애미는 있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는 게 어딨어? 이런 얘기죠.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 웃으니 동희는 정색하고 오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달도 차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이를 낳을 때 10달 동안 정확하게는 9달 열흘입니다. 9달 열흘 동안 이제 아이를 임신해 있다가 이제 달이 차면 10달이 되면 아이를 낳는데 달이 차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10달이 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게 뭘 뜻하느냐? 이게 뭘 뜻하느냐? 혼전 임신을 한 상태였다. 됐어요? 10달이 되기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 말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와 이제 관계를 해서 아이를 뵌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느낌 있죠? 제천이에요, 제천. 거기다가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았어. 뭔가 허생원의 이야기와 맞물려 가잖아요. 그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은 본 적이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냈어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은 패스. 그 다음 문단을 봅니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자, 개울이 등장합니다. 개울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쨌든 벗고 건너야 했다. 그죠? 그래서 벗고 건너야 되는데 뭐 허생원이
그 아까 동의가 한 이야기에 이어서 질문을 해요.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 이제 양아버지입니다. 양아버지를 얻어 술장술작했는데 술이고줄에서 의부라고 전망난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모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술을 맨날 처먹고 망난이다. 맨날 때려요. 철 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한 날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나니 집골이 뭐겠소. 18살 때 집을 뛰어나와서 이 짓이죠. 총각 나이 치곤 섬이 묻어나다. 자, 섬이 묻어나다는 철이 들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총각 나이 치곤, 어린 나이 치곤 철이 빨리 들었다라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동의의 이야기입니다. 물은 깊어 허리까지 채웠다. 어쩌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에 줄이 쳐져 있는데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 두 사람이 훨씬 떨어졌다. 자, 이것도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예? 작가의 의도. 이건 뭐냐? 동이의 이야기를 조선달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듣지 못하게. 이게 작가의 의도예요. 작가의 의도. 그래서 오직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허생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생원만 모든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허생원만 뭘 알아요? 아, 동희의 어머니가 바로 내가 찾던 성서방네 처녀일지도 모른다. 또 동희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 이걸 동희와 조선달은 모르는 거예요. 허생원만 아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인가? 아니요.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아까 허생원이 이야기했을 때 봉평에서 만난 성서방네 처녀였잖아. 그지? 뭐 빼박이죠. 자, 그래서 허생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허생원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성서방네 처녀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겠지라고 더듬고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경망하게도 발을 헛디뎌요. 이건 바로 뭡니까? 놀라움이죠. 놀라움. 이제 동희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거의 이제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라는 생각에 놀람. 그쵸? 게다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성서방네 처녀를 이제 찾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사실 그게 있어요. 동희가 왼손잡이. 근데 허생원도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시를 하는 거예요. 동희가 허생원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더더욱 암시를 하는 건데, 유전학적으로 왼손잡이는 유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설이 약간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동희와 허생원이 아마 부자 관계일 것이다 라는 암시를 남기면서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1번입니다. 자, 이제 나왔죠? 요거 행렬,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동희가 맨 뒤에 있고 허생원이 제일 앞에 있고 조선달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허생원의 이야기를 조선달만 이렇게 듣는 거죠. 이때는 셋이 같이 대화를 하고 여기선 조선달이 먼저 건너가죠, 나귀랑. 그래서 허생원과 동희가 뒤에서 둘이만 동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쵸?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4번이 정답이죠? 네. 다에서 미음의 역할이 커지냐? 아니요. 미음의 역할은 빠져주는 역할입니다. 그쵸? 네, 빠져주는 거기 때문에 역할이 커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입니다. 이곳. 허생원이 이곳에서 수직적으로 이동을 하고요. 수직적으로. 정착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다음과, 이거 말 어렵게 써놨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허생원에게 정착의 이유는 뭐예요? 성처녀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착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다음 공간, 그러니까 성처녀를 찾게 되는 다음 공간이죠? 어디서 성처녀를 찾아요? 개울이죠. 그죠? 개울에서 내가 찾던 성처녀가 동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뭐 거의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다음 공간이 개울입니다. 네. 다음 공간이 개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개울 전이죠.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개울 전이니까.
제가 아까 안 읽긴 했는데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그랬으니까 고개예요. 고개.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조화를 이룬대요. 감동을 주는데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중심 인물들의 관계가 밝혀지는 탐정식 수법이 사용되고 있대요. 그쵸? 적절하지 않은 건데 4번이 정답. 허생원과 동의의 대화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가치관 아니죠. 그냥 아니에요. 아니라서 아닌 겁니다. 아니 허생원과 동의가 뭐 자연과 인간의 자연을 자연과 인간의 자연이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합니까? 뭐 이런 내용 전혀 아니죠.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